여러분, 1억 사수 오늘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팔면 양도세가 2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파는 순서만 바꾸면요, 이 세금이 영원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만 알면요, 수익 1억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직투로 개별 종목인 엔비디아를 2천만 원에 샀는데요. 지금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1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요. 22%를 곱하게 되면 세금이 약 2,14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억을 벌었는데 2천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 오늘 결론 3개입니다. 첫째, 배우자 6억 공제를 쓰면 양도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단 증여받고 1년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개별 주식과 ETF는 증여 평가 방법이요, 각각 다릅니다. 이거 모르면 신고 잘못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은행 근무했고 뉴욕 월가를 거쳐 지금은 대학에서 금융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그리고 강연 안내 드립니다. 8월 30일은 부산, 또 9월 13일은 서울에서 평생 월급 만들기 주제로 재테크 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두세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노후 월급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는요, 영상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직접 오시게 되면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상장, 미국 개별 주식이라든가 또 미국 직투로 산 미국 ETF에 대한 세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1년에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선 22% 세금입니다. 서학개미들에겐 이건 기본이라서 다들 아실 건데요.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오래전에 테슬라를 1억에 샀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서 6억이 됐습니다. 자,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5억에 대해서 22%를 곱하게 되면 세금이 대략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5억을 벌었지만 1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증여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영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요, 증여받은 주식의 가격표가 새로 붙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은 이 주식을 1억에 샀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증여받는 순간 아내한테는 6억짜리 주식을 6억에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세법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같은 주식인데도요,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의 원가표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을 증여받은 아내가 이걸 6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까 번 게 없는 거죠. 번 게 없으면 세금 낼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여기서 또 댓글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럼 오늘 증여하고 내일 팔면 되겠네 라고 물으실 텐데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요,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2월 과세,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증여받은 주식을요,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격 6억이 아니고요, 원래 남편이 샀던 가격 1억으로 간주해서 계산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증여 후 팔아도요, 절세 효과는 전부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세를 받으려면 절세 규칙 딱 하나입니다. 증여를 받았으면 1년은 무조건 들고 계십시오. 1년하고 하루라도 지나서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의 6억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요, 주식 양도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아내가 주식을 판 돈을 다시 남편 계좌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남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처음부터 남편 돈이었는데 양도세금 피하려고 아내 이름만 잠깐 빌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간주되게 되면은요, 주식을 사고 판 것 자체를 물리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증여는 없었던 일로 치고요, 또 양도세는 남편이 처음부터 직접 한 걸로 계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다시 남편이 산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애써서 만든 절세 효과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원래 냈어야 할 양도세가 고스란히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결국 헛수고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주식 판도는요, 아내 소유입니다. 따라서 계속 아내 계좌에 두셔야 하고요. 아내가 써야 합니다. 남편 계좌로 돌려보내는 순간 이 절세는요, 전부 무효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판도는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 즉 아내 명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내 계좌에서 아내가 쓰는 거죠. 이거 어기면 절세가 아니라요, 세금 추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다른 유튜브 어디에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 나갑니다. 증여할 때 미국 주식과 미국 ETF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개별 주식하고요, ETF는 완전히 평가 방법이 달라요. 먼저 미국 개별 주식, 즉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또 엔비디아 같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증여한 날, 그날 하루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앞에 2개월 하고요. 그리고 증여하고 나서 이후 2개월 해서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각 날짜의 기준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드리면, 증여하는 날 6억이었는데요. 증여하고 났는데 이후에 주가가 확 오르면 평균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증여 재산이 6억이 아닌 거죠. 7억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을 넘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전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개별 주식 증여할 때는요, 공제한도 6억을 꽉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략 5억에서 5억 5천 정도로 여유를 좀 두고 증여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ETF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개별 주식 평가 방법과는 또 다릅니다. SPY라든가 또 QQQ 그리고 VOO 같은 여러분이 직투로 산 미국 상장 ETF는요, 세법에서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봅니다. 펀드는 앞뒤 2개월 평균 이런 거 없습니다.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바로 전날 미국 시장이 마감한 종가 하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요일에 아내에게 미국 ETF 100주를 증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낮에 증여하는 그 시간이면요, 시차 때문에요, 미국은 이미 화요일 장이 끝나 있습니다. 그 화요일 종가가 500달러였다면 환율 1350원을 곱합니다. 여기에 100주를 또 곱하게 되면 6750만 원이 되는데요. 바로 이게 내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이렇게 미국 ETF는요, 계산이 하루면 끝나고요. 증여하는 날 이미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처럼 2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ETF 증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ETF는 하루, 개별 주식은 4개월. 그래서 개별 주식은 증여하고 2개월이 지나야 증여 가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시면 또 나오는 댓글 질문이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세무사한테 몇십만 원 주고 맡겨야 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만 알면 홈택스로 들어가서요, 셀프 신고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증권사 앱에서 타인 계좌로 주식을 대체 출고합니다. 물론 이때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계좌가 먼저 있어야겠죠. 두 번째 순서는 증여일을 확인해 둬야 합니다. 출고가 들어간 날이 바로 증여일이 되는 거죠. 셋째,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TF는 전일 종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와 환율을 표로 만들어서 평균을 내야 하는데요. 제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싶으시죠? 걱정 마십시오. 재료 데이터는 증권사가 다 줍니다.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출고 확인서, 또 그리고 거래 내역서, 그리고 기간별 시세 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그 종가들을 엑셀에 쭉 넣으시고 평균 버튼 한 번 누르는 것 뿐입니다. 다만 계산 자체를 증권사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세무상담 서비스로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먼저 물어보시고, 또 금액이 크다면 이 계산만큼은 세무사에게 검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몇십만 원 세무사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이 있는데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별 주식은 2개월 평가가 끝난 뒤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6억 이하 배우자 증여라면 낼 세금은 0원 없지만요. 그래도 신고는 반드시 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서가요, 나중에 취득가의 6억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만 다른데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이고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팁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식 증여는 취소가 가능한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식은 신고 기한 안에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면요, 증여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그 후에 주가가 폭등해서 증여세가 나올 판이다. 그러면 기한 안에 그대로 돌려받고요. 다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왜 물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습니까? 주식 증여도 똑같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만 돌려받으면요, 증여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현금 증여는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보내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주식 증여는요,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주식 증여가 현금 증여보다 좋은 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첫째, 차익이 크게 발생한 미국 주식은 팔기 전에 배우자 6억 증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둘째, 증여받았으면 1년하고 하루 지나서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도는 절대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셋째, 증여 재산 평가는요, ETF는 전일 종가, 개별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은 6억 꽉 채우지 마시고요. 5억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여유를 좀 두고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예측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확정된 절세 순서만 바꿔주면은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